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뭐 장도 안 좋고 지금 장 마감했는데요. 거의 뭐 그 미국 예산안 합의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안 좋지만 오늘은 굳이 계좌 보유 종목 리뷰보다는 뭐 어제 한번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오늘 그냥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퀀트 전략이라고 미래에셋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뭐 요약을 하자면 뭐 예를 들어 뭐 철강 같은 쪽은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 뭐 영업이익이 한 300% 신장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오면서 피카온 논란이 일면서도 이번 3분기에도 이제 또 뭐 영업이익 또 기대치를 상회할 것 같다, 이런 그 애널들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1분기의 실적치 발표보다 지금 1분기에 올 3분기를 예상한 실적보다 더 이제 나오는 그런 종목들. 반대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1분기에 뭐 내년도 실적을 또 예상하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 이제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종목들에 투자하자. 그게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올해 뭐 영업이익이 뭐 한 50% 신장했는데 내년에 70% 신장한다, 요거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요거와는 개념이 다르고, 그 올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 현재 내년의 영업 실적을 기대하는 그 수치가 있잖아요. 예상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제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컨센서스의 방향성보다 변화율의 차이가 중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간단히 뭐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좀 이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했어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얘기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올 상반기에 이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 변화율, 이게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22년 컨센서스가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이 컨센서스가 확 늘어났다가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는 거죠. 컨센서스가 하향되니까 주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먼저 나타나. 이게 이 주황색이 22년도인데 22년도의 컨센서스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은 좀 애널리스트도 내년도 업황을 장담할 수가 없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 가격이 점점 이제 떨어지니까, 중국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올해만큼 LCD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뭐 물론 LED라는 좀 신성장 동력이 있지만 그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애널리스트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반대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8월부터 이제 컨센서스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에 따라 주가도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하자, 뭐 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 상향 조정폭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한 저점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업종으로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인 업종 및 기업은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 차이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차이가 클수록 좋은 거고, 운송은 계속 좋게 보네요. 뭐 올해 이만큼 성장했는데, 올해 거의 뭐 HMM, 뭐 페노션, 뭐 대한해운 그만큼 성장했는데, 뭐 내년에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센서스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상사, 자본재, 그리고 건강관리, IT 하드웨어, 철강, 건설 건축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럼 기업으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여기도 이제 차이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차이가 클수록 좋은 거고, 코엘 패션, 월덱스, 해성 DS, FNF, 일진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YG엔터,
하이브, 코론글로벌, 삼성전기, 롯데칠성, 롯데정밀화학, 파마리서치, 휴원스, 현대엘렉트릭, SK렌터카, 금호건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치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22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래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기업들의 기준이 뭐냐면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3명 이상이고 그 3명 이상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내년도 컨센서스를 계속 올리는 기업들을 추린 겁니다.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의 종목들을. 그래서 이 종목들이 나왔고, 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코엘패션은 뭐 로젠택배를 인수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주로 2차 전지, 뭐 건설, 그리고 미디어 교육, 그리고 건강 관리, 뭐 이런 조금 이런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은 게 느껴졌고, 제 개인적으로는 월덱스와 그 휴원스가 파마 리서치가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덱스의 뭐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월덱스는 그 반도체 부품 애프터마켓 업체입니다. 그 포커스링, 가이드링, 애프터마켓이 뭐냐면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자동차가 새로 만들 때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런 데서 부품을 공급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뭐 예를 들어 소나타가 냅니다. 소나타가 내면은 그거를 우리는 순정 부품이라고 하죠. 현대자동차 뭐 블루모터스의 대리점에 있는 순정 부품이라고 하죠. 물론 순정 부품은 비쌉니다. 일단 정품이고 뭐 성능도 뭐 사제 부품보단 좋겠죠. 비쌉니다. 근데 단점은 비싸다인 거고, 애프터마켓은 그런 순정 부품 말고 그 시중에 그 나와 있는 그 시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면. 그래서 월덱스는 그 이런 포커스링, 가이드링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애프터마켓이 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죠. 매출도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골고루 분포되고, 최근 삼성전자 매출이 비중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5공장 증설 물량 하반기 반영, 애프터마켓의 확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런 포커스링, 가이드링의 순정 부품의 그 1등은 TCK입니다. TCK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5공장 증설을 했고 3분기부터 캐파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추가되는 캐파는 연 500억 원 수준. 3분기 매출액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뭐 이 내용대로라면 3분기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번 그거 눈여겨보시면 되고, 그 상당히 멀티플도 11.1배로 그 저평가 받는 업체이고, 올해 5공장 증설했고 중장기적으로 5공장 신공장 캐파 증설 계획이 이미 잡혀 있어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좀 여기에 좀 크게 일단은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최근에 한 고점 대비 한 30% 내려왔는데 한 그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점 대비 3만 거의 뭐 끝없이 올라왔죠. 끝없이 올라왔지만 30% 조정을 받고 지금 약간 아직 바닥은 다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단 30% 조정이면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마 리서치는 뭐냐면, 콘주란은 이제 관절 치료제죠. 콘주란은 관절 치료제고, 이게 그 급여와 이후 고성장 이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나오죠. 요게 있고, 그리고 리주라는 피부 미용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 고성장을 한다고 해요. 이 리주란 같은 경우도 20년에 처음 시판에서 251억, 21년 355억, 22년도 433억으로 이제 좀 증가할 전망이다.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즌에 맞춰서 이런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쓰는 좀 그런
그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이 리쥬란의 그 시술이 많아진다고 하고, 근데 이 리쥬란이 좀 아프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리쥬란 후기 이렇게 찾아보면 상당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신제품도 이제 출시되고, 여러 가지 좀 성능을 보이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그 중국 매출이나 이런 쪽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도 그 내년도 실적 상향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엔, YG엔터.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진, 에코프로비엔, 2차전지 소재 쪽은 많이 올랐고, YG엔터 하이브도 조금 많이 올랐지 않냐라고 좀 판단이 들고, 해성DS 자동차 그 패키지 기판 들어가는 자동차 반도체, 뭐 해성DS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캐파 증설하고 그렇고, FNF는 너무 많이 올랐죠.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고, 워닝 머티리얼즈도 반도체 가스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반도체는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괜찮을 것 같고, 코오롱 글로벌은 이거 이것도 참 눈여겨봤는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업체인데 수입차도 같이 하고 있고, 삼성전기 뭐 괜찮은 것 같고, 롯데칠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식료주는 이건 잘 모르겠고, 정밀화학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보고 뭐 렌터카 보면서 뭐 이 정도인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도 참 많이 안 좋지만 좀 연휴 전에 이렇게 좀 장이 무너지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견뎌야 될 수밖에 없고, 뭐 아무튼 다같이 견뎌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이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연휴 되시고요. 이상입니다.